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영입니다. 정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 시대가 저물고 민간 기업과 자본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비상을 꿈꿔온 한국 우주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상률 원장을 만나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 연구 개발에 온 힘을 다해온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항공우주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내 연구원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는 이상률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척 바쁘실 텐데. 예, 그렇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시고 이렇게. 어제부로 딱 100일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담에 앞서서 우리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원장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항공우주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 10월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방금 연구원 명칭을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약간의 감은 잡을 수 있지만,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더 해주실까요? 이름에서 나오는데요. 네. 저희들은 주로 이제 그 항공기, 네. 항공기인데 이제 큰 항공기는 아니고 네. 스마트 무인기라는 이제 틸트로트 네. 기술, 네. 뭐 무인기 이런 거 만들고 있고. 네. 아리랑 위성, 뭐 천리안 위성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 위성들 개발하고 있고 나로호, 누리호 같은 우주 발사체 네. 뭐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저희들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특히 그 발사체를 통해서 연구원이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분야 이렇게 정리하면 세 분야인데, 네네. 이것이 아마 주 연구 분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기타도 뭐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개발을 하는데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각종 뭐 시험 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분야에 대한 저희들이 시험 시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발사체도 발사를 하려고 하면 또 발사하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대전 본원에서 떨어진 고흥 나로 우주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각종 발사체 엔진 개발에 대한 시험 시설도 보유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발사도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이런 시설들을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쪽, 항공기술하고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 네. 그다음 위성. 네. 근데 이 발사체에 대한 그 개발은 최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위성 하는 거는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사실 기간으로는 꽤 오래됐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다른 분야하고 조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해외하고 협력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기술 견제를 많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은 저희들이 한 30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은 뭐 첫 번째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다 해외하고 뭐 기술 협력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 일본 또 기술 이전도 받았습니다. 근데 발사체는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발사체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이중 용도, 이렇게 민간의 활용도 되지만 잘못하면 어떤 군사 무기로도 바뀔 수 있는 어떤 대량 살상 무기 운반용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술 견제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 초에 이제 발사체 분야는 우리 과학 로켓 아주 간단한 뭐 이런 정도를 했고 처음 그때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서 한 게 나로호였습니다.
그 나로 개발하면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2차에 걸쳐서 발사 실패를 하고 2013년 1월에 이제 그때 좀 극적으로 마지막 기회인데 그때는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성공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거조차 실패됐으면 지금 현재 누리호도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데, 예, 하여튼 뭐 누리호도 지금 현재 12년째 개발을 하고 원래 이제 발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좀 힘이 들고 늦다 보니까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좀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구나. 원장님 올 3월에 취임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부로 딱 100일 됐습니다. 예. 이제 막 그 조직 파악, 물론 예. 원래 연구원에 계셨으니까 다 알고 계셨겠지만 이제 책임을 맡으시면서 조금 예. 새롭게. 제가 그 처음 여기 지원할 때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막상 이제 또 자리를 맡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실제로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튼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 지금 직원들하고 지금 다양한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뭐 흔히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타스크 포스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3개 정도로 만들어서 지금 하는데 뭐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대형 그 국가 사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누리호 발사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기관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좀 더 미래로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그 중장기 기술 개발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뭐 그런 분야가 되고, 세 번째는 사실 한 30년 정도 그 연구원이 이렇게 그 시간이 가다 보니까 완벽한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저희들이 좀 근본적으로 좀 혁신을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자. 하여튼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다들 자발적인 참여 베이스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변화와 혁신을 위한 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 추진하는 일들. 네. 물론 지금 아직 계획이 다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소개해. 그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가 거의 30년 전에 게 좀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형 국가 연구개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한 게 한 30년이 흘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특히 인사나 어떤 평가 같은 거에서 좀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 어떤 좀 시도도 제가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수연구원이라는 제도가 쌓이면서 과거에 이제 정년 단축이 됐던 것들을 보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고경력의 그 좋은 인원들이 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약간 환경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하고, 특히 또 반대적으로 또 이제 젊은 연구원들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 우리의 의견은 도대체가 대변을 해주는 조직도 없고 그 어떤 보직자도 없고, 우리는 뭐 한동안은 아예 이런 좀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뭐 현재 이제 논의 중이지만 뭐 주니어 보드라는 것도 신설을 해서 아예 자리를 주고 정식으로 제도화할 테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기관 발전에 같이 한번 해보자. 뭐 해서 뭐 지금 뭐 이거 말고도 제가 뭐 생각나는 건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건 진짜 어렵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30몇 년 동안 많은 성과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추격형이었거든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그래서 좀 뭔가 생각을 바꿔서 한 3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선진국을 어떤 능가할 수 있는 기술, 굉장히 상황은 어렵지만은 한번 시도는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조직도 이제 하나 신설을 하고 뭐 그런 좀 다양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언뜻 이렇게 잘못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항공우주 연구를 하는 것은 장기 프로젝트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썼구나. 네, 근데 이제 원장님이 새롭게 그걸 다 정비하고 혁신을 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때가 딱 된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큰 게 방향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장기적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있는 임기 동안에 이 모든 거를 아마 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연구원마다 네. 여기 연구단지에 많은 연구원들이 국책 연구원들이 있는데 연구하는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조직도 네. 그에 맞춰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항공우주연구원은 과제 자체가 좀 장기 프로젝트 보니까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걸 조금 놓친 게 있었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언뜻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모르고 지냈던 걸 이제 원장님이 좀 새롭게 만들려고 하니까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하게 아까 뭐 좀 시니어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분들, 그리고 이게 또 연구소 살림을 살아가는데 연구원 자체는 저는 우리 연구 인력이 중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게 조화롭게 가려고 하면 그 행정 인력 이런 분들의 또 그렇죠. 자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부분도 보니까 고리가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행정 인력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좀 그 비전을 가지고 그렇죠. 발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 인력 네네. 있으니까요. 네. 최근에 어떤 그 보도해 보니까 네. 우리 항공우주 관련 전문가들, 뭐 연구원뿐만 아니라 뭐 학계, 또 뭐 관, 또 뭐 산업계 다 모여가지고 네네.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이걸 네,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토론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개최를 했는지 이거 좀 궁금하네. 최근에 이제 저는 우리 나라 혹은 우리 연구원 이제 우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최근에 이제 한미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오랜 뭐 숙제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42년 동안 이제 한국을 이렇게 우리나라 그 로켓 기술을 잡고 있었던 그 한미 미사일 지침 이게 이제 종료가 되면서 고체 발사체 기술을 그냥 민간 우주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 과기부 장관님이 한 3, 4년 이상 계속 그 미국하고 협의하는 아르테미스 협정. 예, 그것도 그게 뭐냐면 미국이 아폴로 계획 이후에 유인 달 탐사를 하겠다고 이제 낸 계획입니다. 그게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이전에 많은 국가들이 협정에 사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도 협정에 사인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는 KPS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협력을 하자라는 걸 그쪽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급물살을 탔고 올해 또 누리호 발사도 계획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주 분야가 이제 그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과거에 이제 우주 개발이라는 게 다 정부 주도였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뭐 80% 이상은 사실은 정부가 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화가 나타난 게 민간이 실제로 우주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기서 이윤도 남기는 이런 모델들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우리나라 산업체도 우리가 이제 우주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막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묶여가지고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에서도 이제 우주 산업화 사실 뭐 수년 전부터 계속 이제 신경을 써오던 분야인데 뭐 이런 이제 어떤 시기적인 것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도 되고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이런 정부기관 혹은 그 과기정통부 이런 정부 출연연구원 뭐 이런 쪽으로 하던 그 우주 개발을 민간 쪽으로도 많이 이제 활성화하고 일부 이제 넘겨줄 것들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이제 그것들 흔히 말하는 생태계를 이제 잘 갖춰보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은 이 항공우주 분야도 선진국들이 몇 나라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거의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막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들을 좀 통제한 게 있군요. 예, 그게 이제 워낙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진입 장벽이 이제 높았고 또 거대 또 자본이 투자돼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었죠. 예, 그게 지금 현재 그 세계 우주 시장 그 규모가 지금 현재 한 뭐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네. 한 400조 원 근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1%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3조 한 8천억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우리가 이 비중이 작다라는 거는 성장 가능성이 그렇죠. 큰 거죠. 할 일이 많은 예,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동안 그런 선진국들의 자기들끼리 나름의 체계, 독점 체계 비슷한 것을 이번에 좀 이제 푸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되는 모양이죠. 의도적으로 풀었는지 네. 뭐 시대가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희들한테는 약간 그 위기이자 동시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회라는 쪽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싶고 왜냐하면 과거 방식의 어떤 우주 그 개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원한 추격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 뉴스페이스라는 게 오고 이런 흐름이 이제 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기회가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 또 원장님을 맡으셔가지고 예, 책임이 예, 저기 사실은 이제 저도 뭐 몇 년 있으면 그만둘 시기였는데 예, 묘하게 이제 또 그런 우리나라 네. 항공우주 예. 연구와 산업계 어떤 지침을 방향을 새롭게 만드셔야 되겠어요. 그냥 뭐 그게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분야는 그 개인이 그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되지만은 이제 각자의 흔히 말하는 이제 각자의 지혜를 모으고 저는 우리 연구원 그 직원한테도 제일 처음에 얘기했는 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뭔가 최대한 뭔가를 잘해보고 개선해보자. 예. 저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전체에 대해서도 다른 뭐 저희 연구원을 넘어서 각종 정부 부처나 다른 뭐 우리 출연연 그다음에 뭐 산업계 학계 이렇게 힘을 모으면 저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침 시대가 그렇게 네. 항공우주연구원을 움직이게 만드는 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울러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항공우주연구 기술이다. 여기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스페이스 X 같은 거는 뭐 꿈의 세계 같고 아직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이 항공우주 기술이 우리의 뭐 삶을 좀 높여준다든가 또는 뭐 새로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든가 이거 잘 실감을 못 하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최근에 이제 항공 분야는 그 UAM이라고 그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내리면 거기서 이제 서울 그 강남의 도심으로 이동하는데 적어도 뭐 1시간씩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그렇습니다. 택시를 타든 예, 뭐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이제 그건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한 뭐 4인승 정도의 수직이 착륙이 되는 그 조그만한 그 항공기죠. 예, 그게 과거의 항공기가 아니라 주로 이제 전기 모터나 이런 걸 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드론, 무인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이 타는 형태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타고 강남 도심의 뭐 빌딩 옥상에 또 수직이 착륙이니까 내리게 되면 예를 들면 15분 만에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금 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한 200 몇십 개의 기업이 뭐 경쟁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최근에 와서 현대자동차, 한화, 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제가 한 그 몇 개의 회사들이 지금 한 2024년, 5년
이걸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지금 상용화하려고 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실제로 이제 사람이 타고 이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항공 분야에서 가장 지금 최근에 바뀐 추세고요. 지금 예. 우주 쪽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발사체라는 거는 국민 실생활하고는 조금 멀어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 내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그 KPS라는 거를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법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그 항법 위성의 기술은 우리 생활에 사실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거 사실은 예, GPS라는 그 항법 위성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단지 우리나라 위성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우리나라가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 항법만 보면 그런데 국가가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술 중에 저희들이 위치 정보, 시각 정보, 항법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뭐 이제 영어로 PNT라고 이제 부르는 이 기술을 국가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려고 그러면 결국 자체 위성이 필요한 거고 우리 KPS 위성이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위성 쪽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통신 방송 위성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실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크게 잘 몰랐지만 근데 5G를 넘어가서 6G라는 것들이 되고 자율 뭐 운행 자동차 뭐 아까 같이 항공기 이런 게 되게 되면 결국은 아까 이제 그 위치 정보가 굉장히 정밀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위성이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는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6G 세상이 되게 되면 위성이 그 부분을 뭔가 이렇게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기술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G 위성에 대한 개발도 사실 정부가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것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과거에는 발사체하고 위성들이 조금 동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진짜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겠네요. 실제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여러 기술들이 지금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이 없으면 현대를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이 됐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인공위성이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 기술은 아까 GPS 위성이라는 것은 미국 위성이고 우리가 개발한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현대 사회라는 것 자체는 인공위성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고 있는 모든 시각 정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위성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여를 하고 또 하나 이제 항공우주 분야에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 저희 연구원이 이런 일을 하지만은 실은 이 분야 자체가 일종의 융합 학문이고 종합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또 한 단계, 두 단계 내려가면 이 많은 기술들은 사실 다른 그 출연연이라든가 산업계에 또 기술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그 기술 파급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중요성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화제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네. 원장님이 지나온 삶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대학을 항공 관련 그 학과를 나오시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세요. 예예.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왜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는가 하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언제부터 이런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을 갖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궁금하네요. 네네. 일단 프랑스 유학은 프랑스 유학 간 거는요. 제가 이제 저는 그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라는 게 그 당시에 항공우주가 없었습니다. 근데 항공공학과였어요. 항공공학과에서 제가 학사 석사를 마치고 당시에 그 천문우주과학연구소라는 게 그 제가 졸업하던 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정부 출연기관에서 우주를 개발하겠다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겼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석사 때 발사체 뭐
궤도 해석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하면서 우주 쪽에 이제 발을 좀 들였고요. 그걸 계기로 저는 천문우주과학연구소를 그때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연구소에서 그 프랑스하고 그 협력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위 파견 과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소에 뭐 결국은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하고 프랑스 정부하고 어떤 협력이 기반이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천문우주과학연구소에 있는 그거 덕분에 이제 연구소 지원받아서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연구소에서 이제 학위 파견을 보내줘서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협력을 했었나요? 예, 예. 그 당시에 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천문 분야에 있던 두 분은 영국으로 파견을 갔고요. 우주 분야에 저는 이제 혼자였는데 저는 프랑스로 갔고 그렇게. 프랑스의 우주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 프랑스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구소련 다음에는 사실은 그 다음이 꼽는 데가 프랑스였죠. 특히 이제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시절부터 그 항공, 우주, 원자력, 해양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그 어떤 뭐랄까 미국하고 그 구소련을 제외하면 어떤 제3의 그 기술 좀 그 주도 국가 뭐 그런 정도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도 뭐 굉장히 항공 우주 다 두고 다 굉장히 이제 발전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항공 우주 쪽에 나 항공 우주는 저는 다른 분들은 막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대학교 가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릴 때는 그 맨날 했던 게 그 잠자리, 나비 이런 거, 곤충 채집, 뭐 생물에 관심 있었네요. 그 생물인지 날아다니는 건지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사실은 대학 진학을 하면서 사실은 천문학과 생각도 한번 했었었고요. 천문학을 갈까 뭐 하다가 택했던 게 이제 항공공학 쪽이었고, 그 항공공학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행기 쪽을 공부를 했는데 석사 쪽을 하면서 이제 약간 그 발사체 관련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뭐 하면서 이제 우주로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하면서부터 네, 그런 정도 같습니다. 저는 뭐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뭐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항공우주연구원이 그러니까 그 전에 네네. 항공우주연구원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 네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로 들어가신 거죠? 네네. 그 이게 변경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자리도 그 자리고요. 네, 따로 그래서 있죠. 86년도에 천문하고 우주를 합해서 천문우주과학연구소라는 정부 출연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이제 프랑스로 학위 파견을 나갔고 89년에 이제 프랑스 나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 좀 더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우주를 항공하고 붙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냐라고 해서 아마 서로 논쟁이 있었겠죠. 뭐 천문 우주를 붙이냐, 항공 우주를 붙이냐, 그래서 항공 우주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89년 10월에 이제 그 항공 분야하고 그 천문 우주과학 연구소에 있던 우주 분야를 떼서 합쳐서 새로운 이제 정부 출연 기관을 만든 게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소입니다. 이게 89년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있다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바뀌어서 이제 소속이 변경이 됐고요. 학위를 마치고 들어온 게 1993년인데 93년에 돌아올 때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소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한 개 더 바뀐 게 나갈 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발사체 소속의 인원이었는데 93년도에 이제 인공위성 개발 준비를 하면서 위성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이제 변화 과정이 개인적으로는 있고 뭐 실제로는 발사체에서 우주 분야를 시작을 해서 이제 위성 쪽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항공우주연구소의 이 직원들이 항공 분야에서 넘어온 사람, 우주 분야에서 넘어온 사람 이렇게 두 계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분야 쪽에서는 제가 그래도 우주 분야 1호 엔지니어로서 타이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원장님 임명되시기 전에 네. 직책이 달 탐사 사업 단장. 네네네.
달 탐사를 우리나라가 지금 꿈꾸고 있었군요. 언제 가능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꿈꾼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꿈꾼 지 오래된 게 이게 정보교육에 처음에 게 2007년이에요. 예, 2007년이 됐네요. 예, 굉장히 오래됐죠. 14년 됐는데 그리고 2008년도에 그 최초의 우리나라 한국형 달 탐사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 계획을 그때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무슨 달을 뭐 이렇게 정식으로 맡은 게 아니었고 약간 그때도 일종의 타스크 포스를 리드하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계획을 만든 게 달하고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됐고요. 뭐 그렇게 하다가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이제 달 탐사 이 사업이 착수된 거는 2016년입니다. 그래서 한참 됐죠. 그 이후로. 뜸을 많이 들였네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개발 기간,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있었고 2016년에 이제 하다가 이게 일정 지연이 됐었어요. 계획을 좀 잘 못 세운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사실 저는 제가 달을 맡은 게 부원장 이후에 그 달이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그 일정 그 개발 일정상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방수 그런 역할로 들어가서 이제 달 탐사를 그때 맡게 되었었고요. 다행히 뭐 제가 들어가서 좀 그 정상화는 빠른 시간 안에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사실 제가 부원장 하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뭐 안 한다라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달 탐사를 다시 이제 맡게 되면서 뭐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뭐 사람이 가지는 않겠지만은 네. 뭐 로봇이라도 가서 네. 이렇게 탐사를 하고 하는 예. 그 계획은 그게 로봇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보내는 게 달 궤도선이거든요. 아, 예, 궤도. 실제로 달로 보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내년 8월에 지금 발사 예정이고요. 내년에요?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사체로 쏩니까? 아닙니다. 우리 발사체로 원래 우리 발사체로 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올 예, 8월에 아니 올 10월에. 10월에 예. 누리호가 우리 발사체잖아요. 올 10월에 이제 우리 발사체로 쏘고 그다음에 내년 5월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궤도에만 달 궤도에 올리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스페이스X의 팔콘 9이라는 외국 발사체로 이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사 용역 계약을 한 거는 이미 몇 년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이제 한국형 발사체가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 달 궤도선 자체는 한국형 발사체로는 쏘지 않는다라는 게 그렇게 그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2030년도에 보내는 달 착륙선 이제 이 궤도선이 말고 이제 실제로 가서 내려앉는 거는 한국형 발사체로 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현재 발사체든 혹은 이 현재 발사체에서 개량이 된 후속 발사체든 그거는 이제 계획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사전 기획 연구 단계인데 그거는 우리 발사체로 보내는 거를 그럼 올 10월에 네. 원래 2월에 발사를 하다가 네. 이제 8개월 연기가 됐다고. 네네. 사실은 우리 이 프로에 올 1월 초에 최현석 박사님 예전에 네네. 원장님 하셨던 네네네. 분하고 한번 해가지고 제가 조금 기초 지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 10월에 발사하는 그 누리호에는 네. 위성이 탑재되나요? 어떤 위성? 현재로는 위성이 탑재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위성 개발의 목표가 한 700km 그 고도에 1.5톤의 위성을 발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1.5톤 무게의 위성을 모사한 이렇게 모사. 더미 위성, 가짜 위성이죠. 그렇게 가는구나. 그거는 싣고 올라가는데 실제로 어떤 동작하는 위성은 이번에는 탑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결정이 그렇게 돼요. 저도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발사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누리호가 내년에 발사되나요? 네네. 그때는 이제 뭐 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위성이 탑재가 되는데요. 그때는 그걸 이제
큰 위성을 아마 싣는 것 자체는 또 그 개발 가격이나 뭐 이런 게 부담이 됐는지 내년에는 실제로는 한 180kg 정도의 그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한 위성이 이제 하나 검증용 위성이 하나가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역시 또 더미 위성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군요, 역시. 이제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이제 뭐 현재로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과거에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었고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하면 만약에 어떤 거기에 탑재되는 위성이 뭐 나는 발사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면 뭐 갈 수도 있는데 현재로는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지금 현재 개발 자체가 좀 약간 굉장히 그 단계 그렇죠.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장님이 재직하고 임기 동안에 중요한 발사들이 몇 번 있겠네요, 보니까. 예, 발사도 여러 번 있고 뭐 어떤 후속 사업의 결정도 있고 뭔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의 시기군요, 말하자면. 네네.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고 있고 네. 민간 자본들이 또 항공 우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민과 간이 역할 분담도 해야 되고 또 협조해야 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일이 많은 시기에 원장님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뭐 정통 항우연맨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 원장이 되시니까 조금 달라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임기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요거 하나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가장 큰 거는 우리 연구원이 지금까지 오던 거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연구원 자체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그런 기관으로 뭐 한 몇십 년 후에는 어떤 우주 선진국의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더 어떤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저는 뭐 사실 그 하는 거에 그냥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충분히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주목받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조금 잘 항공우주연구원 어떤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긴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꾸 실생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시작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GPS 시스템 이게 GPS가 없으면 세상을 못 사는 일이 됐는데 그것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띄워놓은 위성에서 다 받는 것이 되니. 저희들이 이제 KPS라고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만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변, 우리나라 주변. 지금 일본도 뭐 하고 있고 인도도 하고 있고 뭐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전 세계적으로 하면은 이제 그걸 사용하는 나라로부터 또는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뭐 수수료를 받나요? 지금 현재 미국 GPS는 다 무상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내비게이션 선데 돈 안 내지 않습니까? 무상인가요? 예, 무상입니다. 현재 무상이고. 그런데 우리가 왜 다시 개발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그 독립성이죠. 기술 우리가 그렇죠. 기술이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게 항상 우리한테 열려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KPS 같은 걸 개발하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가 어떤 그 진짜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뭐 5G, 6G 시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위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이제 훨씬 이 분야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만일에 전적으로 이제 외국에 의존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은 다 됐는데 갑자기 위성 분야의 어떤 뭐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네. 후배 연구원들한테 원장님 뭐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뭐 아까 그 앞으로 미래 우주 기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기반을 만드시겠다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후배 연구원들은 좀 어떻게 예, 해줬습니까? 저는 후배 연구원들이 좀 더 지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뭐랄까 꿈을 가지고 네.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결국 시간이 흘러갔을 때 정말 우리가 좀 진정한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저는 사실 평생 추격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추격. 제 나름대로 많이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되돌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선진국을 쫓아간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한 단계 뛰어넘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후배들은 좀 더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저는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이 분야는 뭐 우주에서 우리가 최고 뭐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이 사업이 확정됐나요? 현재 예타 끝났나요? 예타는 끝났고요. 형식적인 절차는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마 결정된 건데 우리 이제 하려 그러면 우주위원회도 뭐 통과하고 뭐 몇 단계가 있거든요. 우주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예, 우주위원회가 이제 최상위의 어떤 그 결정기구,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저는 단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단지 예타가 통과했고 뭐 이런 분위기 같으면 예,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에 관한 어떤 기술을 새로 만들고 또는 뭐 사업을 벌리려면은 우주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군요. 민간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국가. 정부 사업, 예, 국가. 왜냐하면 이것도 이 대부분 자체가 다 국민 세금 기반이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의사 결정 자체가 저희들이 했던 뭐 앞에 천리안 사업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일정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보통 시작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 들으니까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네. 우리 독자적으로 독립된 항공우주 기술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네네. 잘 되겠다. 규모도 뭐 아마 지금 우리 누리호가 약 2조 원 가까이 지금 썼지 않습니까? 그거를 훨씬 능가하거든요. 지금 3조 7,234억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꽤 많네요. 예, 누리호가 1조 9,572억인가 규모가 거의 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공위성 개수도 8개가 되고요. 그렇게 많이 예. 나가요? 그리고 뭐 8개가 되다 보니까 발사 용역 비용도 이제 굉장히 많고 사실 그런 발사를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예. 앞으로 나로 우주센터가 좀 바빠졌으면 좋겠네. 예.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로 뭐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와서 이제 고체 발사체 개발에 따라서 고체 발사장 건설 계획도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체 발사장을 나로우주센터 쪽과 옆쪽에 건설을 지금 하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최근에 또 호주하고 무슨 협약을 맺으셨다고 하는데 예, 호주가 또 우주 기술에 상당한 호주는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우주 활용 기술 중심이었고요. 사실은 자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어떤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뭐 최근에 저희들하고 이제 가깝게 하면서 한 호주에 서로 이제 어떤 기술 우주 산업 교류회 6월 17일, 18일 양일에 걸쳐서 이제 저희들이 했었고요. 몇 년 전부터 저희 쪽에 협력 의사를 많이 했고 아마 분명히 서로 얻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또 특히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구나. 또 발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에 막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그걸 갖고 어떤 산업화를 하려는 그리고 최근에 와서 하여튼 호주 쪽에서 우주 상황 인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이래서 사무 혜택을 볼 수 예. 있군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호주뿐이 아니고 항공우주연구원은 특히 우주 분야는 가능한 저희들은 국제협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기술에서는 국제협력을 하는 것들이 상호이익이기 때문에
뭐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대 어떻게 보자. 이게 참 어떻게 여쭤야 될지 제가 고민이 됐긴 한 건데 네. 원장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항공우주 기술의 미래 모습, 뭐 네. 선진국을 따라잡고 뭐 앞서가는 뭐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지만 좀 다른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미래 모습 어떤 모습일 건가 하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 원장님 개인적인 소망도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저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꿈꾸는 네.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추상적으로 네, 표현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여튼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개발한 것들이 뭐 이제 실생활에 이렇게 막 보이고 막 그게 활용이 되고 하여튼 이런 세상이 이제 그게 우리가 기한 우리가 주도한 뭐 이런 걸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항공 분야든 우주 분야든 이렇게 실제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뭐 항공우주연구원, 대한민국이 만든 그런 것들이 기술을 자립해서 됐으면 시민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그런 거가 뭐 꿈꾸는 좀 더 구체화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바라시는 거?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엉뚱한 답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저는 이제 제일 처음 연구소 들어와서 이제 많은 뭐 저보다 이제 선배 세대가 어떻게 하는지도 봤고 또 제 동료 후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지금 한 35년째 이렇게 쭉 보았는데 연구원들이 이제 좀 서로 협력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의견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갈등 요소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쉽게 말하면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개인적인 소망은 그냥 저는 제가 원하는 거 어느 정도 하고 이 연구원을 떠날 때 저는 적어도 뭐 그 선배나 동료나 이런 후배 이 직원들한테 크게 저는 좀 뭐 이렇게 비판받지 않고 우리 기관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 정도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좀 엉뚱한 답변이죠. 늘 기억에 남는. 그렇지만 뭐 하여튼 저는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을 나머지 뭐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루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은 그동안에 국가나 연구원이 저한테 주어진 뭐 그런 개발 사업이나 이런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 그냥 바람입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 선후배도 다 그런 분들이 그때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장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참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지금 뭐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원장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그 하늘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그 꿈을 실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어떤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그 이제 우주를 자유롭게 탐사하는 그런 날, 그걸 바랄 것 같은데. 그런 꿈의 실현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항공우주연구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 그 우리나라 항공우주 연구 개발을 주도해 오시고 또 많은 일을 해오신 우리 원장님께도 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많은 말씀 들었는데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저희들도요. 원장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영의 사람과 세상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소중한 인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후배 연구원들이 좀 더 지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뭐랄까 꿈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결국 시간이 흘러갔을 때 정말 우리가 좀 진정한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저는 사실 평생 추격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많이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되돌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선진국을 쫓아간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한 단계 뛰어넘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후배들은 좀 더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저는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이 분야는 뭐 우주에서 우리가 최고 뭐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